네, 안녕하십니까. SK플레닛의 정영주 매니저입니다. 오늘 주제는 빛으로 지키는 안전인데 빛으로 어떻게 안전을 지킬지 다 같이 한번 자료를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20년 만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돼서 신입사원 때 했었는데 다시 되니까 좀 되게 기쁘네요. 저는 설명을 드리면 스타트업을 예전에 창업을 했었고요. 그 회사가 SK텔레콤에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상장사에 엑시트를 한 다음에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IoT 출강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SK 플래닛에 지금 입사하게 됐고요. 플래닛은 데이터와 테크 기반으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데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아이템 중에 하나로서 요 DTS 시스템이란 것을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올해 초부터 저한테 리퀘어먼트가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알지 못하는 화재 사건이 계속 산업 현장에서 생기고 있고 그 결과로서 지금 기사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일 동안 조사를 했지만 화재가 원인이 불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방 시설이 정상 작동으로 조사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소방법에 의하면 이런 공장 시설이 있을 때 스프링클러랑 뭐 비상벨이나 이런 수신기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모두 정상 작동이 됐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보면은 소방분들이랑 이제 정부 쪽에서 와서 보시고 도대체 왜 화재가 난 거냐. 근데 기업적 손실로 보면은 일단 ESG 환경 경영에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탄소를 아무래도 줄이고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었는데 다 타버리면 다 의미가 없죠. 그래서 피해 상황을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직접 손실이 400억 정도 났다고 하는데 아마 주식이 하락되고 그런 가치가 절하되는 걸 보면은 거의 더 많은 손실이 났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 화재가 나면서 옆에 보시면 아파트가 보이시죠? 매연이 엄청나게 가서 옆에가 다 그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 손상이랑 지역 주민의 이제 보상 부분도 있었고 가장 안타까운 거는 협력업체 260분이 일단은 권고사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요 생산 시설,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라고 있는 공장이나 이런 산업 시설 자체에 화재 부분이 계속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그러면 화재 예방의 ICT 기술들이 무엇이 있지라고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KFI의 법, 소방법에 따르면은 요 템퍼 센서와 에어 파티클 센서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시도를 많이 하는 게 뭐 열화상 카메라를 가지고 특정 내부의 온도를 계속 찍어서 문제가 생기면 보고를 한다든지 뭐 케미컬 센서를 준다든지 뭐 아크 센서를 해서 전기가 문제 생겼을 때 본다든지 이런 가스 센서를 넣는다든지 라고 하는데 실제로 현업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은 산업 현장의 작동을 해야 되는 그런 하시 인바이러먼트라고 하죠. 굉장히 좀 러기드한 상황이 생기는데 장비들이 많이 망가집니다. 연속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분명히 작동을 테스트할 땐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 노이즈나 이런 게 생기기 시작하면 생산을 하면서 뭔가 모터가 돌면서 통신이 안 되고 뭐 자기장 영향 때문에 뭐 전파 교란이 생기고 해서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넓은 범위의 센서를 다 설치해야 되는데 엄청난 비용이 산출이 돼서 가끔 보시고 이 비용으로 할 수가 없어라고 하시는 경우도 많았고 그다음에 저희 주요 고객사인 오일 쪽이나 가스에 가면은 다 시스템이 좋은데 방폭이 됐냐라고 마지막에 물어보십니다. 방폭이란 거는 실제로 요 ICEX라는 인증을 받고 그다음에 뭔가 내부에서 ESD나 아니면은 뭐 전기에 대한 스파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설계부터가 돼야 되는데 기본 장비들은 그런 라이센스가 없는 경우 인증이 없는 장비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고 랩실에서 테스트하고 현장에 설치를 했는데 이 장비는 쓸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프로젝트가 홀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트렌드가 발화전 징후가 가능하냐, 징후 확인이 가능하냐라고 하는 게 배터리 이슈가 굉장히 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리튬셀 자체가 충방전할 때 25도에서 30도 아래 정도 수준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기존 소방 장비로는 요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인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60도, 70도가 올라갈 때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요런 배터리들이 열폭주할 때 요런 트렌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온도가 낮을 때부터 계속 트렌드를 인지할 수 있는 기술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연구를 계속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화재의 뭔가 요 진행을 봤을 때 초반에 잡지 않으면 4분 내, 5분 내 잡지 않으면 뭐 계속 위험이 올라가죠. 그래서 30분이 넘어가게 되면 뭐 고위험 단계로 들어가서 사망이 생기고 폭발이 생기고 건물이 붕괴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시스템을 기준으로 할 때 가급적이면 5분 안에 인지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실제로 소방서에도 이 인지를 할 때 15분 내인가 그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언제나 보고 있는 건 5분 내에 인식을 하고 뭔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계속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요 광섬유 센서 기술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GPT한테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보고 내 연구가 맞았구나라는 거를 검증을 했고요. 질문 자체가 산업 현장에서 잘 작동하고 전자노이즈, 자기장 영향, 전파 교란 영향이 없고 넓은 범위의 센서를 모두 설치하기 편하고 방폭 방지 영향이 없으며 발화전 징후로 확인한 기술이 있을까라고 그냥 한번 물어봤는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작 빨리 물어볼 거 이거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여기까지 올기. 그래서 GPT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레이저를 만드는 요 시스템부터 이렇게 파이버 센서가 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오늘 말씀드릴 광섬유 센서라고 말씀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기술을 채택을 할 때 굉장히 로우한 데까지 한번 파봅니다. 어떤 원리로 만들게 됐고 왜 이 기술들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어떤 랩실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런 걸 보면은 기술의 계보가 생기기 때문에 최종 종단의 그 회사의 브랜드를 보면 어떤 엔지니어들이 어디서 만들었기 때문에 장비의 특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 장비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실제 현업에 맞는 셀렉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찾다 보니까 이분이 딱 튀어나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아시아 최초를 받으신 이 라만경이라는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이 인도에서 공부해서 노벨상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외 유학을 가지 않고 직접 그 도메인에서 공부를 해서 아시아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엄청난 대단하신 분이고요. 요 오늘 강의 요 라만이란 분만 이해하고 가셔도 지식적으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이 라만 현상이란 게 왼쪽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요 빛 자체가 어떤 특정 물질에 입사가 돼서 거기서 요 스캐터랑이라는 게 뿌려지게 되면 그 에너지 준위 자체가 바뀐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입사가 된 다음에 뒤쪽으로도 다시 돌아오긴 하는데 그 에너지 준위 양 자체가 입사되는 그 물질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라는 걸 좀 발견하게 되셨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요 옵티컬 파이브 센서의 원리를 이 라만이라는 분이 만들게 되셔서 라만 이동 효과라는 기술 기반으로 요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사우스햄스턴 유니버시티 영국 쪽에서 요 기술을 처음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레이저가 있고 딕텍터가 있고 레이저 펄스를 쐈을 때 광 케이블을 따라서 빛이 가면서 계속 산란을 하고 그거에 대한 빛에 대한 피드백이 디텍터로 돌아오면은 그 빛에 대한 산란에 대한 편차를 가지고 온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광 케이블의 주변에 물리적인 현상이 생기면 여기서 얘기하는 물리적 현상은 뭐 진동이라든지 아니면 온도의 변화량인지 이런 물리량의 변화가 생기면 요 스캐터링 되는 라이트에 대한 요 왼쪽에 여기 보시면 요게 준위가 변하게 됩니다. 요 변화량 자체를 트랜스폼하면 온도가 나오게 되고요. 요걸 가지고 특정 부분에 온도가 뭔가 바뀌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요 기술의 장점은 일단 빛이기 때문에 뭐 매질 손실 자체가 크게 없다 그러면 한 50kg까지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미터 단위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빛을 쏴서 온도계가 50kg짜리 온도계가 있는데 실시간으로 온도가 올라오는데 미터 단위로 온도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온도계가 생긴 거죠. 그래서 뭔가 이 기술을 처음 봤을 때 이 정도의 뭔가 퍼포먼스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뒤쪽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레이저를 쏘게 되면 계속 레이저가 반사되면서 정보를 갖다 줍니다. 그다음에 1m 단위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레퍼런스를 갖고 오게 된 거는 요 철도 지하철에서 화재 사건이 은근히 많이 나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설계가 돼 있고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구간이 나면 소방 쪽이 가시는 거죠. 그래서 DTS 시스템은 TOF 기반으로 작동이 된다고 하는데 보통 빛은 이제 30만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기 때문에 1 곱하기 3 곱하기 10의 8승으로 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미터 단위를 알게 되려면 나노세크 단위로 계속 측정을 해야 됩니다. 나노세크 단위로 하게 되면 그래서 곱하게 되면은 한 30cm, 1나노세크에 한 30cm 정도의 요 정밀도를 가지게 되고 그래서 TOF는 시간이 갔다 온 것에 대한 그걸 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디스턴스는 뭐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타임으로 하니까 그래서 나노세크를 곱하게 되면 30cm가 나와서 3나노 정도의 단위로 계속 측정을 하게 되면 미터 단위의 정보가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고성능 장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m 단위의 정보를 킬로미터 단위로 온도를 계속 수집한다. 근데 전자계정 노이즈나 전파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선이 쭉 깔리게 되는 거죠. 보통 IoT 센서를 달게 되면 각 포인트마다 전원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신망을 깔거나 아니면 무선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호브로 내려야 되고 그다음에 중간에 지하철이 지나갈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지하철이 지나갈 때 막 플라즈마도 생기고 막 전자기장도 막 생기고 하기 때문에 통신이 끊기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이렇게 안정적인 라인을 까는 게 가장 좋다라고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 장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넓은 지역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기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전원 공급이 불필요합니다. 이게 가장 베스트한 장점인데 IoT 센서를 만약에 10,000개를 설치한다 그러면은 유선으로 10,000개의 전원을 만들거나 아니면 10,000개의 배터리를 두고 2, 3년 뒤에 계속 그걸 10,000개를 갈아줘야 되는데 실제로 설치비보다 메인터넌스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측정 거리 같은 경우도 뭐 미터 단위 아니면 30m 단위 정도의 인식 거리가 생기는데 그거를 몇백 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측정 온도는 마이너스 200도에서 300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화상 최근에 많이 도입하는 열화상 카메라랑 이런 IoT 센서들보다 장점이 확실히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장점을 4가지로 나누면 뭐 넓은 범위에 길이 설치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자파 영향을 받지 않고 폭발 및 방사선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측정 목적에 따라서 여러 센서를 혼합해서 배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광섬유 센서 자체를 가지고 음파도 인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광섬유의 요 틸팅 되는 걸 가지고 또 뭐 진동도 알아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 하나의 원리를 가지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사용할 수 있다라고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내 그래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회사에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하나의 기술로 뭔가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커버를 하고 그 전체 인프라 커버를 하는 그 상황에서 데이터를 계속 갖고 와서 그걸 가지고 AI 엔진을 만들고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표적인 사례로는 요 오일앤가스 쪽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쪽에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파워플랜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고배합선이 지나가는데 열 손실도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저항도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온도로 이 와트를 보내야 가장 최적화되는지 그거를 재야 되는데 요 DTS 센서가 케이블에 같이 있으면 거의 90% 이상 효율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딜리버리 되는데 저항도 가장 적당하고 전원이 가장 가는데 어느 정도 온도로 컨트롤해야 좋은지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이제 외부 환경에 따른 컨트롤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오일 앤 가스 같은 경우는 보통 키로 단위 뭐 길게 되면 수십 킬로 단위의 요 오일 앤 가스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생각보다 리크가 많이 생깁니다.
리크를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술도 쓰긴 하는데 실제 현업에 내려가다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크랙이 리크가 생겼을 때 한두 명의 그 엔지니어 분들이 매일매일 요거 체크를 해야 되는데 조금 많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적용되면 되게 좋겠구나라고 말씀 많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뭐 화재 감지, 그다음에 가스 유출 감지, 배관 이상, 뭐 합선 감지 정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내 적용 가능 사례로 보면 지금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이쪽 사례고요. 최근에 요청을 받은 게 뭐 사우디에 있는 뭐 산업 단지에 OE를 딜리버리하는 배관을 국내 EPC 업체랑 같이 지금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국내 산업 단지들이 이제 약간 노후화가 돼가지고 내려가 보면은 이런 파이프들이 막 있긴 한데 뭐 사회 배관도 있고 내부 배관도 있긴 한데 배관들이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근데 메인터넌스 자체를 실제 크게는 많이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끔 암모니아나 뭐 이런 황 같은 것들, 불상 같은 것들이 사건이 나는 이유가 노후가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식각이 되고 계속 이제 리크가 생기면서 터지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막자라고 해서 최근에 뭐 이번 주에도 울산에 내려가서 같이 미팅을 하고 왔는데 그런 산업 단지 쪽에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의 리크 방지, 그 다음에 이 남쪽으로 가게 되면 이런 오일 탱크들, 이너 탱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가끔 리크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가스라든지 아니면은 오일 탱크들의 이런 솔루션들을 적용해서 리크를 감지해보자라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 이제 최근에 좀 화제가 됐던 요 IDC 내에서도 화제가 좀 나기 때문에 체크를 해보면은 요 IDC 같은 경우는 전력을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덕트란 걸로 전기를 주고받고 합니다. 굉장히 큰 케이블들이 들어가 있는데 외부로 봤을 때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서 실제로 덕트에 대한 요 조인트 쪽에서 이렇게 열이 나는 현상을 예전에 발견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DTS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5km, 한 20km 정도의 케이블이 들어가게 되고요.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원 딜리버리가 될 때 전력 케이블에서 뭔가 화재가 날 수 있는 이런 징후 나타날 때 이런 기술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는 태세가 되지 않으면 이제 서버가 멈추게 되고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최근에 이런 쪽도 문의가 많이 와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최근에 리액터 쪽도 이제 소규모 SMR들이 많이 생길 거기 때문에 SMR에 준비를 할 때 이런 루핑식으로 해서 어디 부분에 뭔가 열이 좀 생기고 있는지 이런 원자로나 반응기 쪽 외부 내화벽돌들이 파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지금 좀 확인을 하는 솔루션이 있냐라고 많이 두고 있고 그다음에 몇 군데 제철소에서 이렇게 용광로에서 나오는 거를 흘리는 요 라인이 있는데 거기에 계속 식각이 되면 그게 터져서 샘물이 터지는 경우도 생긴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쪽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요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는 사례로 보여드릴 게 이런 터미널입니다. 터미널 같은 이런 플랜트 쪽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배가 오게 되면 여기서 요걸 제티라고 하는데 이제 항만에 오게 되면 배에서 가스나 기름을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저장을 하게 되고요. 요거에서 다시 이제 한 몇십 킬로를 가서 이제 필요한 공장들이 딜리버리를 하게 되는데 요 부분들을 체크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 시스템에서 요 DTS 케이블, 광 케이블을 깔게 되고 거기서 이제 진동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깔게 되면 앞에 8기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케이블링을 대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계속 인식하고 그 뒤쪽에 있는 이제 마스터 컨트롤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게 되는데 어떤 정보를 보게 되냐? 이런 정보를 보게 됩니다. 요거는 일반 분들은 좀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일단 가스를 주입하게 되면은 가스가 날이 지나면서 계속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온도가 계속 내려가면서 요 가스가 안정화되는지
이너 탱크 쪽이랑 아웃 탱크 쪽의 비교를 계속 하게 되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 시스템 자체가 지금 안정적으로 돌아가는구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실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케이블을 몇십 킬로를 그냥 쭉 깔면 그 몇십 킬로 구간에 온도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냥 보고 문제가 있구나 없구나라고 알 수 있는 시스템인데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장단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맞게 잘만 설치되면은 전체 큰 인프라 자체를 안전하게 구축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온갖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다 벤팅을 하게 되고 이걸 루핑하게 되면 이제 안전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랜트 자체는 한 번 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 가끔 뉴스에 보면 막 불이 막 타면 어마어마하게 화재가 나잖아요. 그래서 안전에는 중복이 없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도입을 계속 하고 계시고 저희도 그 이후에 이런 솔루션들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랑 AR 파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최근에 어떤 고객분들이 얘기하신 게 일단 다 가볼 수가 없다. 한 2, 3만 평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깔아놓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사족 로봇이 가서 아니면 드론이 가서 그 환경을 뭐 체크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줄 수 있지 않냐 그런 아이디어 좀 많이 주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인프라 스트럭처 자체를 설치를 한 이후에 기본적인 데이터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관계성 분석을 한 다음에 뭔가 안정화된 AI 툴을 만들겠죠. 솔루션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모니터링 솔루션을 만드는데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을 할 거냐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계속 잘라오면서 하나의 2, 3만 평 되는 큰 플랜트에 단일 기술을 가지고 쉽게 설치한 이후에 대단히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설치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케이블링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솔루션처럼 뭐 탑을 설치하고 전원을 넣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래서 이 솔루션을 조금 확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AI적으로는 아무래도 이것도 시그널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차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요청이 오는 거는 이런 지하 매설 구간에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런 외부에서 착공을 하거나 착구를 할 때 이렇게 건든다. 허가 받지 않고 이런 공사를 해서 파이프라인이 누수가 생기고 뭐 전원이 끊기고 그런 사건이 많이 생겼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런 굴착이나 이런 충격이나 리크의 배경 영향을 주는 요 이벤트들을 계속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있고요. 그런 이벤트 자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서 계속 학습을 시키고 점점점 AI 엔진을 고도화시키는 방법을 저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들이 조금 확산이 되고 있고요. 이런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뭔가 특정 배관에 뭐 이런 파이프 라인에 이렇게 리크를 자동으로 만들고 몇 바로 집어넣었을 때 어떤 식의 유출이 되는지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얻어내는 거죠. 이미지를 해서 이미지를 학습 경험시키는 경우도 있고 로우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쪽이 좋은지는 아직까지는 계속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으로 계속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긴 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앞에서 보신 그런 기초적인 데이터들, 라벨 데이터를 계속 모집을 해서 도메인 날레지가 없이 피처를 계속 학습을 시킨 다음에 뭔가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런 자동 생성형 AI 쪽 엔진 쪽 연구를 계속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재현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데이터를 얻기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요거를 고도화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요 DTS 솔루션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